안녕하세요. 전 물리학과 안재석입니다. 이번 학기 수리물리학 1 여러분들과 같이 배우게 될 거고, 제 연락처는 강의계획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어요. 과목을 소개하자면 수리물리학 이 책으로 하게 되는데, 보아스 Mathematical Method in Physical Science 그래가지고 수리물리학이고요. 보아스 한글 번역판을 써도 됩니다. 전 한글 번역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문판을 보고 수업을 하게 될 텐데, 한글판이랑 똑같습니다. 연습 문제도 똑같을 테고, 여러분들은 어느 책이든 편한 책 사서 보시면 되겠어요. 강의 범위는 이 책의 대략 절반 정도를 하게 돼요. 수리물리학 1, 2, 두 학기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 수리물리학 1은 필수, 2는 선택 이렇게 돼 있어서 어떤 학생들은 2를 안 듣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리학과에서는 수리물리학 1을 이 책에서 앞쪽 절반을 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나눠서 좀 더 쉬운 파트를 뒤에 있더라도 이건 꼭 배워야 되겠다는 것들은 먼저 1에서 하고 2에서는 이제 나머지 중간중간 것들을 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1, 2, 2를 다 듣지 않으면 물리학과 고학년이 돼서 수업을 잘 들을 수가 없어요. 피리어드. 오케이. 그건 이제 다음 학기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요. 근데 2학년들이라서 아마 그 물리학을 역학 지금 이제 같이 듣게 될 텐데, 역학, 전자기, 양자역학 이 순서로 이제 물리학과 전공 수업들이 나가는데, 굉장히 많이 수학을 하게 돼요. 내가 물리학과를 왔는지 수학과를 왔는지 알 수 없게 될 정도가 될 텐데, 그래서 수학이 많이 필요해요. 수학이 필요하다고 해서 수학과에 가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수학은 선형대 수학, 그리고 이제 미분 방정식, 그리고 복수 변수 등등 이런 것들인데, 수학과에서는 그거 각각을 굉장히 오래오래 배우게 돼요. 근데 물리학과에서는 그걸 두 학기 수리물리학에서 배우기 때문에 훨씬 어떻게 보면 효과적이죠. 그리고 이제 공대에서도 수리물리 비슷한 것을 해요. 그래서 출석부를 보니까 공대 학생도 수강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마도 쉬울까봐 본인이 그 공학 수학 들었기 때문에 아마 쉬울까봐 이렇게 듣는 학생들도 있는 것 같아요. 통상 공학 수학은 학교마다 다르지만 두 학기에서 세 학기 정도를 하고, 그래서 어떤 부분은 물리학과에서 하는 수리물리보다 더 자세히 가르치죠. 연습 문제도 훨씬 많이 풀고. 근데 물리학과에서 하는 수리물리는 아마도 좀 더 어려울 거예요. 쉽진 않고, 왜냐하면 우리가 배워야 되는, 나중에 하게 될 역학, 전자기, 양자역학에서 나오게 되는 수학은 상당히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특히 미분 방정식, 편미분 방정식을 풀고, 그 다음에 행렬을 대각화하고, 이런 것들은 다른 전공에서도 비슷한 것이 있지만 우리가 좀 더 어려운 데까지 배운다. 우린 복소수도 써야 되니까 양자역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필요해요. 다시 돌아와서 물리학과 학생들이라면 1은 필수고 2는 선택인데, 둘 다 필수라고 생각하시는 게 본인한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자, 책은 소개했고, 책이 없으면 수업 따라오기 힘들겠죠? 그건 뭐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강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시험은 2번 보게 될 거예요. 중간시험, 기말시험 2번 보고 각각, 그리고 이제 성적에 과제도 조금 반영을 하고, 그리고 출석 점수는 반영을 하지 않아요. 자세한 건 이제 강의 계획표 다 써 있는데, 제가 높아지면서 다시 한번 말을 하면, 출석은 중요해요. 3분의 2 이상 출석해야지 학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출석이 점수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이제 선택이고, 저는 출석이 꼭 점수가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출석은 점수로 주진 않을 거예요. 대신 과제 또는 이제 수업 시간에 또 따로 내주는 과제 또는 뭐 질문에 대한 대답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통상 과제 점수가 저는 뭐 20-30% 이하예요. 다 해서. 자세한 건 강의 계획표에 있고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실제 만나서 수업을 할 수 있게 될 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시다. 그리고 이 수업은 이제 2학년 수업이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이루어지게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 지금 아무 때나 수업을 들을 수 있나요? 잘 모르겠네. 오케이. 그리고 지금 이제 온라인 강의를 갑자기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그래서 교수님들도 이제 준비가 충분치 않고, 저도 라이브로 해보려고 했는데 라이브로 하면 화질이 떨어진다는 그런 걸 알게 돼서, 그래서 지금 녹화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제 시간에 그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제 시간에 듣는 친구들이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수업 시간 안에 퀴즈 같은 걸 좀 넣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과제 제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온라인으로 수업되는 동안에도 큰 지장이 없도록 해볼 생각이고요. 근데 온라인 강의에서 수리물리 제가 가르쳐야 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로만 할 수가 없고 수식이 많이 나오게 되고 칠판에 엄청나게 쓰게 되는 그런 수업인데, 난 칠판도 없고 그래서 좀 이따 이제 카메라 앵글을 바꿔서 다른 각도에서 이제 찍으면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 이 시간부터 이제 진도를 조금 나가 볼 거니까 좀 이따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너무 안 보인다 그러면 화면이 큰 컴퓨터 쪽으로 가서 이렇게 화면을 봐야 될지도 몰라요.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니까 일단 되는 만큼 해보고, 그러나 애초에 우린 칠판이 필요한데 지금 상태에서 좀 쉽지는 않다. 굉장히 넓은 칠판이 너무 그리워요. 넓은 칠판을 마구마구 지우면서 수업을 하고 싶은데 책상에서 종이에 끄적거려 가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당분간은 좀 수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수업을 저랑 같이 이렇게 능동적으로 참여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러분도 노트를 꺼내서 노트에 같이 제가 쓰는 속도로 같이 쓰면서 하면 여러분들이 제 바로 옆에서 수업을 듣는 느낌이 들게 될 거예요. 저는 필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필기한 거를 시험에 내는 건 아닌데, 필기는 학습의 중요한 방법이에요. 필기를 안 하고 눈으로만 보고 수업을 따라갈 수 있고 수업을 이해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그런 수업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해온 수업들은 그런 수업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일반 물리학도 말로만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건 일반 물리학보다 훨씬 어려운 수리 물리학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죠. 계산이 좀 많다,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리고 이제 수업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보통 첫 시간에 받는데, 온라인 수업이고 게다가 녹화 방송이라서 제가 질문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Q&A 창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접속해 있는 플라토에 Q&A에다가 질문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좀 쓰면 좋겠어요. 본인 이름 실명제이기 때문에 이상한 이야기는 안 쓰고 이렇게 대답을 원하는 그런 첫 시간에 할 만한 질문 하면 좋겠어요. 제가 가능하면 답장해 줄게요. 너무 많으면 답장 안 하고. 저도 힘드니까. 자, 그리고 이제 조금 후에는 우리가 이 책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교재 다 구입했겠죠? 안 했다면 빨리 해야 돼요. 바로 숙제 나갑니다. 1장이 이제 시리즈인데, 시리즈 수업을 조금 해볼 거예요. 카메라 앵글 바꿔서 끊었다가 이제 다시 하게 될 텐데, 그 전에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얼굴 보고 해야 될 내용 중에 혹시 빠진 거 있으면은 한번 말을 해볼게요. 온라인 강의가 여러분들이 디스트랙트 되기가 굉장히 쉽죠. 다른 거 하다가 뭐 중간에 끊고 이렇게 하게 되기 쉬운데 최대한 집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 영상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본다에 그치지 말고 쓰고 그 다음에 생각하고 수업 시간과 똑같이 최대한 하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면 헤드폰 끼고 소리가 잘 들리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교육부에서는 이제 학기 시작을 2주 늦췄죠. 그리고 이제 2주 동안 온라인 수업을 하게 했는데 2주에서 그치면 다행인데 2주보다 길어질 수도 있어요. 2주보다 길어지고 많이 길어지게 되면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데 힘들다고 우리가 포기할 수도 없고 할 일은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물리학과가 가장 자랑하는 능력인데 이 정도 문제 해결 못하면 안 되겠죠. 온라인으로 수리 물리학을 배우는 기상천외한 경험을 여러분들과 나 동시에 이제 하게 될 수 있어요.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그러려면 이제 교재도 옆에 펴놓고 노트도 펴놓고 선생님이 하는 말을 최대한 집중해서 듣고 따라해보고 그런 게 필요하겠죠. 오히려 온라인 수업이 더 집중이 잘 될 수도 있어요. 옆에 말 거는 친구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출석을 체크할 방법을 제가 강구해 볼 거니까 중간에 퀴즈를 친다든지 중간에 갑자기 과제를 하나 더 준다든지 하는 방법을 할 수 있으니까 집중해서 하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항상 제가 과제에는 데드라인을 주거든요. 모든 과제는 제가 내주는 과제는 요새 제가 내준 과제는 다 점수가 1점이에요. 뭐 문제가 몇 문제든 1점, 한 장이든 5장이든 1점이에요. 그래서 1점씩 합쳐서 마지막에 점수가 뭐 20점이 되든 그렇게 되는, 대략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질문도 1점이고 쉬운 과제도 1점이고 어려운 과제도 1점이에요. 과제라는 거는 수업을 열심히 따라오고 있는가, 학생이 능동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가, 얼마나 이해했나를 보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괴롭히려 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 괴롭혀서 뭐가 재밌겠어요. 여러분들 즐거운 게 더 즐겁지. 그러나 이 수업을 따라오고 이해하려면 과제를 해야 돼요. 특히 수리물리학은 과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수업도 중요하지만 수리물리를 혼자 과제 다 할 수 있으면 사실 뭐 수업 거의 안 들어도 될 정도, 뭐 결국 시험도 과제 비슷한 게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 막 혼자 다 할 수 있으면 잘할 수 있겠죠. 제가 능력이 좀 더 있다고 생각하면 이제 저한테 집중해서 제가 가르쳐주는 새로운 방법, 다른 방법도 배워볼 수 있으면 더 좋지만, 자기가 능력이 된다 그러면 모든 문제 내가 다 풀고 할 수 있다 그러면 꼭 뭐 수업에 집중하지 않아도 과제 내가 할 수준이 된다 그러면 시험 잘 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점이나 이런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수업 시간에 얼굴 보고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 정도 얼굴 보고 하는 건 이 정도 마치고 좀 이따 시리즈 수업을 조금 해보고 다음 시간 목요일을 기대해보죠. 바이바이.